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방송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 언어부터 배워야지 방송 나와야지. 그래서 언어를 배웠는데 I find the culture very interesting and it's so different from the Western world and it's unique in its own way and I like it.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국어를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쳐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я не говорю по-корейски с рождения, все равно как-то хочется быть ближе к коре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потому что когда я была в Корее, я чувствовала там как у себя дома. 안녕하십니까, 이세나입니다. 우리는 글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단 28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 600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매년 제중동포 어린이들이 우리말로 노래와 글짓기 등 솜씨를 겨루는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자신의 꿈을 위해 우리말을 배웠다는 1등 수상자의 사연이 화제였는데요. 이 제중동포 김지은 양의 특별한 우리말 사랑 지금 공개합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제중동포 김지은 양. 학교를 마친 뒤 성악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지은 양은 벌써 6년째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은 양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중국 노래가 아니라 우리말로 된 동요나 가곡입니다. 중국에 살면서 점점 우리말과 멀어지는 제중동포 사회 아이들을 위한 수업 방식이죠. 민족 언어를 잊지 않고 더 많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요를 통해서 우리말, 우리 글로 예쁜 통심을 키워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우리 동요를 그냥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지은 양이 올해 중국 조선족 어린이 우리말 대회에서 노래로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7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던 지은 양은 그동안 꾸준히 노래와 웅변, 가야금 등 많은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대회에서 받은 상만 30여 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이 소녀의 꿈은 단 하나. 바로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 춤이나 노래 연습은 기본. 가장 시간을 들인 건 우리말 배우기였습니다. 평소 우리말 책을 소리내서 읽고 주말이면 예능 프로그램도 챙겨보는 등 우리말을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한족 학교가 아닌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것도 우리말 실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은 양에게 우리말과 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돌이 되자면 한글을 또 열심히 한글을 알아야 되고 또 능숙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돌을 하자면 노래가 한국말에 들어가게 돼서 한글을 더 열심히 배워야 그게 희망이 되어서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기회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글이란 희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돌 가수가 꼭 될 거니까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 저를 잊지 마시고 꼭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 중 한 곳입니다. K-팝과 드라마 등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 프랑스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 문화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백희 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 촬영에 앞서 한국인 친구와 발음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베키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어플로도 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력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백기 씨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건 2년 전 친구가 추천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배우들의 대사를 들으면서 한국어가 예쁜 언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Et puis en regardant les dramas coréens, en fait, j'avais envie de pouvoir comprendre ce qu'ils disaient. Du coup, c'est comme ça que j'ai commencé à apprendre le coréen. J'ai remarqué que le coréen, pour moi, est beaucoup plus simple à apprendre parmi les langues asiatiques que les autres, par exemple le japonais ou le mandarin. 1년 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고 지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한국어 한 달 만에 배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베키입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는 오늘 한국어를 공부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내용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데요. D'ailleurs, c'est une des vidéos qui a fait le succès. Beaucoup disaient dans les commentaires « Ah, je vais apprendre le coréen, je vais apprendre le coréen. J'essaye depuis un an, mais j'arrive pas, mais tes vidéos m'aident. Les astuces que je donne les aidaient. » Et du coup, à partir de là, je pense que ça s'est vraiment propagé. 이제 한국어는 물론이고요. K-팝 뮤직비디오, 한국인처럼 화장하는 방법 등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관련 콘텐츠에도 한국어 자막을 꼭 넣고 있는데요. Pour moi, la langue coréenne, c'est une aventure, je dirais une aventure. Parce que ça me permet aussi de m'évader, de briser, par exemple, ces barrières de langue pour découvrir une nouvelle culture. Et je pense et je trouve que c'est super important de connaître la langue d'un pays pour pouvoir découvrir davantage en fait, par rapport à ce pays-là. 앞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TV 채널을 만드는 게 꿈이라는 백희 씨. 한국어에 대한 애정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호주에 있는 문근영 도서관을 아십니까? 배우 문근영 씨의 기부로 지어진 한글사랑 도서관의 애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민들이 힘을 모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글사랑으로 하나 된 현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드니 림필드, 어느 교회에 위치한 한글사랑 도서관. 이곳에 한 달에 2번씩은 들른다는 교민 최정식 씨.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취향에 맞는 다양한 한글책을 골라볼 수 있어 6년째 이용 중입니다. 그 신간 도수가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그러고 이 도서관장님에게 물으면 있죠. 추천을 받고 필요한 것을 골라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 2009년 개관 당시 6,000권에 불과했던 도서는 이제 2배가 넘는 14,000권으로 늘어났고 연간 이용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정기적으로 문화행사도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영화 상영회나 인문학 강좌는 교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민 1세대 분들에겐 여전히 공공도서관은 문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에는 같은 한국 직원과 또 오셔서 한인분들이 서로 만나면서 자연스러운 한인 그 문화를 교감하고 체험하는 그런 한인 문화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책 기증이나 물품 기부 등 교민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매년 후원 음악회를 열어 모금한 돈으로 임대 비용을 충당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또 후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체성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참 저한테는 이게 봉사하는 마음이 더 기쁠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우 문근영 씨가 심은 작은 씨앗이 교민들의 꾸준한 보살핌 아래 호주 최대의 한글 도서관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앞으로 호주 교민사회는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장 변경숙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여러 한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오클랜드 한인회가 그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한인회는 우리 역사가 197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 뉴질랜드 한국인 교민 숫자는 한 3만여 명 됩니다. 한때는 한 4만, 5만까지도 갔지만 지금은 조금 줄은 상태에서 3만 명 정도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80% 이상인 한 2만 5천여 명 정도가 오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그 오클랜드의 가장 큰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아주 커다란 지도가,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쪽에 Sea of Japan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인들은 작년에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바로 잡아야겠다, 그때부터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식으로 오클랜드 박물관에 제소를 하게 되었고, 또 문제는 단순히 오클랜드 한인회뿐이 아니고 우리가 확산을 해서 이거는 우리 오클랜드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1개 모든 한인 단체들하고 같이 동참을 하였고, 더욱 뜻이 깊었던 거는 또 오클랜드 분관과 우리 공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자로 뉴질랜드 사람, 키니까 그냥 키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키위들이 우리 코리안들을 평가를 할 때 하드 민족이라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코리안은 상당히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당신들이 코리안을 접할 때 조금 쉽지 않다. 친해지면 엄청 우리가 정도 많고 참 친절하고 좋은데 그 친해지기 전에는 조금 하드 민족, 조금 어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결국은 세계화를 하는 지름길인데 키위들하고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아니면 다른 꼭 키위 아니라도 다른 민족하고도 조금 더 잘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제 꿈입니다. 2019 세계 한인회장 대회 공동의장이며 중국 한국인의 총연합회 회장인 박원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중국 한국인 총연합회는 중국 내 67개 지역에서 지회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우리 총연합회 사무국을 두고 있고, 중국 내 80만 한국 교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중국 내 한국인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80만 자체가 저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한인회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IT 기반으로 한 이러한 그 인재들을 갖다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자본하고 합해서 새로운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커뮤니티를 형성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린 것도 한중 청년 기업가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고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창출하는 소사이어티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1차로 저희가 100명의 한국 측 50명, 중국 측 50명의 그러한 기업인 청년 기업가들이 모여서 그 소사이어티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건 거기에 형성된 코리안 소사이어티보다는 그 자국 내에 있는 커다란 시장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확률이 크죠. 하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청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면은 좀 더 나은 프로핏도 있는 거니까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나이라면 마땅히 작업을 해요.